소금은 인체의 필수적인 요소로 생명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주요 체액인 혈액, 땀, 눈물은 모두 짠맛을 띠고 있다. 이는 소금이 체내 수분 균형을 유지하고 신경 전달과 근육 수축을 돕는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의미한다. 소금이 부족하면 신체의 다양한 기능이 저하되며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각종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저염식이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하지만 저염식이 무조건 건강에 이롭다는 주장은 과학적으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 소금 섭취가 많으면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실제로 소금과 혈압의 관계는 단순하지 않다. 일부 연구에서는 소금 섭취를 줄이면 혈압이 낮아진다고 하지만 또 다른 연구에서는 저염식이 오히려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밝히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소금 섭취와 건강의 관계를 연구해 왔으며 소금 섭취가 많은 나라에서 오히려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한국과 일본은 전통적으로 소금 섭취량이 많은 편이지만 미국이나 영국과 비교했을 때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러한 사실은 단순히 소금을 많이 먹으면 고혈압이 온다는 주장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 실제로 병원에서도 소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환자들이 가장 많이 맞는 수액이 바로 생리식염수이다. 생리식염수는 0.9%의 염화나트륨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혈액의 삼투압과 가장 유사한 농도이다. 병원에서는 환자의 체액을 보충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생리식염수를 투여하며 이는 소금이 인체에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소금이 부족하면 신경 자극 전달이 원활하지 않아 피로감이 증가하고 무기력증이 나타나며 면역력도 저하될 수 있다. 특히 뇌와 신경 기능에도 영향을 미쳐 집중력이 저하되고 기억력이 감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소금이 부족하면 체내 수분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아 탈수 증상이 발생하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손발이 차가워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소금이 부족하면 근육 경련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신체의 다양한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 고혈압 환자에게 저염식을 권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모든 사람에게 저염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소금 섭취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혈압이 오르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체질, 생활습관, 신체 상태에 따라 적절한 섭취량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운동을 자주 하거나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은 저염식을 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운동을 하면 땀을 통해 많은 양의 소금이 배출되는데 이를 적절히 보충하지 않으면 신체의 전해질 균형이 무너져 탈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피로감, 어지럼증, 근육 경련 등의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신체 기능이 저하되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반대로 소금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체내 수분량이 증가하여 혈압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소금 섭취량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우리 몸은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을 통해 체내 수분을 조절하며 두 성분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다양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칼륨이 충분하면 나트륨 배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소금 섭취로 인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보다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건강 유지에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소금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인체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지나치게 적게 먹어도 문제이고 지나치게 많이 먹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개인의 체질과 생활 습관을 고려하여 적절한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다. 소금이 몸에 미치는 영향을 단편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금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바로잡고 올바른 섭취 방법을 실천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소금 섭취는 단순히 음식의 간을 맞추는 것 이상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 몸은 소금을 통해 체내 수분을 조절하고 신경 전달을 원활하게 하며 근육 수축과 이완을 조절한다. 소금이 부족하면 체내 전해질 균형이 깨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다양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소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신장에 부담이 가중되고 혈압이 상승할 위험이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소금을 무조건 많이 먹거나 적게 먹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체질과 생활 방식에 맞춰 적절하게 섭취하는 것이다. 소금 섭취와 건강의 관계는 매우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하며 단순히 소금을 많이 먹으면 건강에 해롭다 또는 소금을 적게 먹으면 건강에 좋다는 식으로 접근할 수 없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소금 섭취와 건강의 관계를 연구하고 있으며 연구 결과는 일관되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소금을 많이 섭취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한다고 하지만 또 다른 연구에서는 저염식이 오히려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단순히 소금 섭취량만이 아니라 개인의 건강 상태,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 수분 섭취량 등의 다양한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나트륨과 칼륨은 체내에서 균형을 이루며 작용하는데 칼륨이 충분하면 나트륨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칼륨이 풍부한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면 나트륨이 체내에서 과도하게 축적되지 않고 원활하게 배출된다. 따라서 소금을 먹을 때는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을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소금이 부족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손발이 차가워지고 혈압이 너무 낮아져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근육 경련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신경 전달이 원활하지 않아 피로감이 증가하고 무기력해질 수 있다. 특히 운동을 자주 하거나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은 저염식을 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운동 중에는 땀을 통해 나트륨이 다량 배출되므로 이를 적절히 보충하지 않으면 체내 전해질 균형이 무너져 탈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피로감, 어지럼증, 근육 경련 등의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신체 기능이 저하되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소금 섭취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혈압이 오르는 것은 아니다. 소금 섭취와 혈압의 관계는 단순하지 않으며 개인의 체질, 유전적 요인, 생활 습관, 신체 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한국과 일본은 전통적으로 소금 섭취량이 많은 편이지만 미국이나 영국과 비교했을 때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는 단순히 소금을 많이 먹으면 고혈압이 온다는 주장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이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저염식이 오히려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저염식이 혈액 내 전해질 균형을 깨뜨려 체내 항상성을 유지하는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저염식이 건강에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며 개인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소금 섭취가 필요하다. 고혈압 환자에게 저염식을 권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모든 사람에게 저염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병원에서도 소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환자들이 가장 많이 맞는 수액이 바로 생리식염수이다. 생리식염수는 0.9%의 염화나트륨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혈액의 삼투압과 가장 유사한 농도이다. 병원에서는 환자의 체액을 보충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생리식염수를 투여하며 이는 소금이 인체에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소금은 신경 전달을 원활하게 하고 근육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소금이 부족하면 신경 자극 전달이 원활하지 않아 피로감이 증가하고 집중력이 저하되며 기억력이 감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소금이 부족하면 체내 수분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아 탈수 증상이 발생하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손발이 차가워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소금이 부족하면 위산 분비가 감소하여 소화 기능이 저하될 수 있으며 위장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소금 섭취가 부족하면 면역력이 저하되어 감염성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 염증 반응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소금이 부족하면 신체의 다양한 기능이 저하되며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나빠질 수 있다. 따라서 소금을 무조건 적게 먹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체질과 생활 습관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금 섭취를 줄이면 혈압이 낮아진다고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일부 연구에서는 저염식이 혈압을 너무 낮춰 어지럼증을 유발하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소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하지 않으며 개인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금을 적절히 섭취하면 신체 기능이 원활하게 유지되며 혈액순환과 신경 전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 소금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인체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소금 섭취와 건강의 관계를 단순하게 바라보기보다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금 섭취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올바른 섭취 방법을 실천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소금은 단순히 짠맛을 내는 조미료가 아니라 인체에 필수적인 영양소를 공급하는 중요한 식품이다. 시중에는 다양한 종류의 소금이 존재하며 각각의 소금은 생산 방식, 성분, 용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소금의 선택은 단순히 짠맛의 정도뿐만 아니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소금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불순물이 제거된 깨끗한 소금을 선택하는 것이다. 불순물이 많이 포함된 소금을 섭취하면 체내에서 불필요한 물질을 배출하는데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어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소금을 고를 때는 순도가 높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금의 종류는 크게 천일염, 정제염, 암염, 육융소금, 죽염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각각의 소금은 제조 과정과 포함된 미네랄 성분이 다르며 맛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차이가 있다. 천일염은 바닷물을 염전에 가둬 태양과 바람을 이용해 수분을 증발시키면서 얻는 소금이다. 천일염은 자연에서 얻어지는 만큼 미네랄이 풍부하며 소금 특유의 깊은 맛이 있다. 하지만 천일염에는 간수염화 마그네슘, 황산 마그네슘 등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바로 사용하기보다는 일정 기간 간수를 제거한 후 섭취하는 것이 좋다. 간수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으면 쓴맛이 강하게 느껴질 수 있으며 위장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 간수를 충분히 뺀 천일염은 음식의 감칠맛을 더하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정제염은 천연 소금에서 미네랄과 불순물을 제거한 후 순수한 염화 나트륨만을 남긴 소금이다. 정제염은 화학적으로 정제된 소금으로 대부분의 가정과 음식점에서 널리 사용된다. 정제염은 입자가 고르고 순수한 나트륨을 제공하지만 미네랄이 제거된 상태이기 때문에 건강 측면에서는 천일염보다 덜 유리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정제염은 생산 과정에서 화학적 첨가물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 암염은 바닷물이 증발한 후 오랜 세월 동안 지하에서 형성된 소금 광산에서 채굴한 소금이다. 대표적인 예로 히말라야 핑크 솔트가 있으며 철분과 다양한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어 붉은빛을 띠는 것이 특징이다. 암염은 미네랄 함량이 높고 맛이 부드러우며 다양한 요리에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암염도 정제 과정을 거쳐야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으므로 구입 시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육융소금은 천일염을 높은 온도로 가열하여 불순물을 제거한 후 만든 소금이다. 육융소금은 불순물이 거의 없고 흡수가 빠르며 미네랄 균형이 잘 맞아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몸이 피곤할 때나 전해질 보충이 필요할 때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죽염은 천일염을 대나무통에 넣고 10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여러 번 구워 만든 소금이다. 죽염은 대나무에서 나오는 미네랄 성분이 함유되며 황토와 소나무 연기를 통해 정화되는 과정에서 독성이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다. 죽염은 일반 소금보다 알칼리성이 강하고 체내 흡수가 빠르며 항산화 작용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위장 건강을 돕고 염증을 완화하는 데 유용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며 일부 사람들은 건강 보조제로 섭취하기도 한다. 그러나 죽염의 가격이 일반 소금보다 비싸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소금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단순히 나트륨 함량만이 아니라 불순물 제거 여부, 미네랄 함량, 체내 흡수율 등 여러 가지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건강 상태와 체질에 맞는 소금을 선택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면 천일염이나 육융소금을 사용하여 요리에 활용하는 것이 좋다. 위장이 약하거나 체내 흡수율이 낮은 사람은 죽염이나 육융소금을 선택하여 체내 흡수를 돕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나트륨 섭취가 걱정되는 경우 칼륨이 풍부한 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 소금을 선택할 때 가장 피해야 할 것은 저나트륨 소금이나 화학적으로 가공된 소금이다. 저나트륨 소금은 염화나트륨 대신 염화칼륨이 포함된 경우가 많은데 지나친 염화칼륨 섭취는 심장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에게 염화칼륨이 과도하게 축적되면 부정맥이나 심장마비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저나트륨 소금이 건강에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소금은 단순히 짠맛을 내는 조미료가 아니라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중요한 영양소이다. 소금의 선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단순히 나트륨 함량을 줄이는 것보다는 올바른 소금을 선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소금은 적절한 양을 섭취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으며 체질과 건강 상태에 맞는 소금을 선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최적의 소금을 선택하고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장기적인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다. 소금은 인체의 필수적인 영양소이며 적절한 섭취 방법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소금을 많이 먹거나 적게 먹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해야 체내 균형을 유지하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소금 섭취 방법은 개인의 건강 상태, 생활 습관, 신체 활동량, 기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은 소금을 충분히 섭취해야 탈수를 예방할 수 있으며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은 소금 섭취량을 조절해야 한다. 소금을 섭취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음식을 통해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것이다. 음식 조리에 적절한 양의 소금을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필요한 나트륨을 보충할 수 있다. 음식이 너무 싱거우면 입맛이 떨어지고 소화 기능이 저하될 수 있으며 반대로 너무 짜게 먹으면 신장과 혈압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입맛과 몸 상태에 맞게 적절한 간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소금을 섭취할 때는 정제염보다는 천일염, 육융소금, 죽염과 같은 자연 소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자연 소금은 미네랄이 풍부하고 체내 흡수율이 높아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제염은 순수한 염화나트륨만을 포함하고 있어 맛이 강하고 미네랄이 부족할 수 있다. 소금을 섭취하는 또 다른 방법은 소금물을 활용하는 것이다. 소금물은 체내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피로 회복과 신진대사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금물을 만들 때는 깨끗한 물과 질 좋은 소금을 사용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0.9% 농도 생리식염수 농도로 맞추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소금 섭취 방법과 실천법은 개인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자신에게 맞는 소금 섭취법을 찾고 실천한다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